지난 1월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황순옥 차장. 네네. 자,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 14일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그 사고입니다. 지금 예. 깜빡이면서 청소차가 지나가고요. 그러네요. 그 뒤를 따라서 곧 외제 승용차가 하나가 쓱 지나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보셨죠? 예. 네, 저 앞에 먼저 간 청소차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잠시 정차를 해두고 차 뒤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뒤쫓아간 외제 승용차가 이를 미처 못 보고 청소미화원을 치었습니다. 네. 근데 미화원이 잠시 길에 기절해 있는 동안에 차를 타고 도주를 한 것이죠. 아, 도주를 했군요. 네, 그래서 저 CCTV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네티즌 수사대가 또 가동이 됐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벤츠 차량이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네티즌이 저는 다른 차량이다. 그러니까 M35 인피니트 차량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결국에는 범인이 체포가 되는데 결정적인 제보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자, 궁금한 건 피해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무릎 뼈가 깨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완치되는 데는 1년 넘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네요. 예. 다행히 잡혀서 정말 다행인데요. 이 뺑소니범, 뭐라고 진술했는지 경찰과 저희가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된 거는 없어요. 그 이후로 이제 또 도주로 계속 확인한 거죠. 차량이 세워진 곳에 CCTV가 있어갖고 일부 번호가 보여갖고 확인됐어요. 경미한 걸로 알고 그냥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고는 인정해요. 앞으로 뭐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뭐 구속 여부는 이제 고려해봐야죠. 수사를 더 해봐야죠. 예. 범인을 체포한 경사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황순옥 차장. 네. 지금 이분도 좀 딱한 사정이 있는 그런 분이죠. 네, 제2의 크림빵 사건이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데요. 40대 초반의 가장이고요. 딸 하나를 둔 남성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자동차 용품점을 운영하다가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고 일이 없어서 전전을 하다가 친척의 소개로 경기도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해서 그랬군요. 어렵게 일을 하던 중에 저런 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친구가 이 친구 사연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크림빵 사건의 결정적인 해결의 제보가 됐던 게 인터넷 게시판의 네티즌 수사대였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적중했습니다. 뭐 네티즌들 정확하게 사고 차량의 종류 그리고 뭐 모델명까지 다 알아내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되죠. 예. 손소 변호사. 네. 저렇게 뺑소니를 치는 경우에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CCTV가 곳곳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뺑소니를 쳤다. 그렇다면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고 그 경우엔 또 형이 가중될 수도 있죠.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음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예. 만약에 정말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하고 신고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특가법상의 그런 도주 차량 운전자, 일명 뺑소니죠. 뺑소니 처벌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CCTV 정말 많습니다. 황순옥 차장. 네. 광주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네. 자동차 사고죠. 영상을 네, 보시면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설명을 함께 해주십시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월 3일 오후에 있었던 광주시 동구 충장로 길입니다. 사람들이 예. 지나가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달려와서 두 사람을 뒤에서 들이받고 곧장 앞으로 가고 있죠. 승합차처럼 보이는데요. 시속 70km의 속도로 와서 저렇게 행인들을 쳤습니다. 근데 저기가 보면요. 좁은 골목이고 양옆이 모두 상가들로 밀집한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빠른 속도로 승용차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치고 달릴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요. 그런데 저 사고 차량이 사고 직후에 곧장 멈추질 않고 무서운 속도로 계속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이렇게 예. 해서 5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3명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2명은 크게 다쳐서 지금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사건 피해자들 지금 영상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큰 중상을 당했을 걸로 네네. 예상이 되는데 뭐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크게 떴다가 떨어지면서 뇌진탕을 당하고 간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또 황모 씨의 경우는 다리와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수십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왜 뺑소니라고 하냐라고 지금 이상하다 싶을 텐데 차량이 사고를 내고 한 50m 정도를 더 질주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운전자는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군요, 네, 또. 왜냐하면 또 그럼직한도 한 부분이 뭐냐면 예. 저렇게 골목에 시속 70km로 달려왔고 그리고 50m를 질주하다 잡혔는데 이게 과연 뺑소니로 봐야 되는지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뺑소니라는 게 사실은 그 내려서 고조치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건데요. 아, 그럼 급발진이면은 성립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잖아요. 사실은 대법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급발진 인정 안 됐는데요. 만약에 급발진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멈추고 싶었지만 못 멈춘 거기 때문에 뺑소니가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저 골목은 차량 통행이 지금 금지된 시간대입니다. 그랬군요. 원래 밀집 지역이라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만 차가 허용이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운전자도 아니었을 텐데 저렇게 급히 달린 걸 보면 급발진 가능성도 뭐 주장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그제 람보르기니 네네네.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자, 지금 화면에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진인데 저게 보험 사기로 결론이 났어요. 네, 뒤에 지금 따라가던 SM7 차량이 앞에서 람보르기니를 장면인데. 들이받는 그 순간입니다. 예. 결국에는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뒤에 차량 운전자가 용접공으로서 앞에 람보르기니 차량에 1억 4천만 원 수리비를 물게 된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개됐었는데 결국 예. 보험 사기였죠. 저 영상은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이고요. 저 도로는 시속 30km로 달려야 되는 곳인데 너무 세게 와서 저렇게 들이받는 모습이 수상하다라고 예. 여긴 보험회사의 직원, 경찰 출신, 수사과 형사 출신의 보험회사 직원이 저 화면을 보고 저거는 뭔가 의도성이 있다. 예. 의심을 품고 결국엔 보험 사기임을 밝혀냈습니다. 내 눈이 또 찾아냈습니다. 네. 자, 자동차 사건 사고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